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영상, 오늘 간단하게 시황 체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부터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맥 컴퍼니까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이제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일단 미국 시장이 또 다우 지수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약간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국내 시장 뭐 바이오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들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좀 좋지 못한 분위기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 아무래도 좀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이어서 그런지 코스닥이 좀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지 못하면서 이제 외국인의 지금 계속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조금 움직임이 강한 국내 시장이어서 더 약간 힘을 못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연준에서는 이야기는 했지만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들로 뭔가 주식 시장에 약간 위협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그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번에 그 SKI 테크놀로지 그 종목을 청약을 할 때 이제 대출금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로 청약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출받은 돈이 주식시장에 너무 많이 흘러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성격이 좋지 못한 돈이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너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다시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이 지금 믿고 있는 부분은 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펀더멘털인데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믿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일단 1차 목표는 ABL 바이오를 비롯한 많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최대한 이제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 익절, 그러니까 약간 본전에서 현금을 잘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 이제 성장주여도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려도 더 편안하게 이제 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지만, 근데 저는 그 공부를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나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위험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업들의 공부가 좀 돼 있으면은 그래도 좀 멘탈을 유지하는 데에는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그 지금 리뷰하고 있는 ABL 바이오부터 많은 이제 지금 4개의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 리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공부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컨텐츠를 계속 구축을 해 나갈 거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더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계속 주식 시장에 그래도 계속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한 투자라고 채널명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잘 버티고 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회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뭔가 그 주식 시장에 다시 상승 모멘텀이 좀 생겨줘야 돼요. 이제 뭔가 금리가 다시 안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소비자 뭐 물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 내에 좀 전체적으로 나와 봐야 이제 주식 시장에서 다시 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좀 차분하게 현금을 있는 대로 최대한 아껴 가지고요. 일단은 어 주식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바뀔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전략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바이오 종목에 이제 물 탈 생각도 없고 비중을 더 늘리지도 않을 건데 어느 정도 시드는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외에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실적이 좋은,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 이런 종목에 비중을 계속 늘려가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까지 왔다 하면은 더욱더 이제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잘 좀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또 해외 지금 증시 지표를 좀 보면은 오늘 대만이 좀 큰 폭으로, 대만 갑권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대만 갑권의 그 시총 1위가 이제 TSMC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TSMC도 이제 반도체 대표 종목 중 하나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 이유를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뭐 삼성전자도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7자를, 그러니까 7만까지를 제가 봤거든요. 뭐 7만 9,900원, 뭐 8만 원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TSMC도 워낙에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만 갑권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 이제 이렇게 됐고, 어제는 뭐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근데 지금 일단 지수 선물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하고 그다음에 S&P 지수 선물 지수는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하루 정도는 좀 하락세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을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내일까지 음봉이 뜬다면은 한 960포인트, 960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은 좀 크게 한 930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30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까지는 코스닥은 이번 주까지는 좀 이렇게 음봉으로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실적 발표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나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업황이 좋은 종목들 여전히 이제 해운이나 그다음에 조선 뭐 철강 종목들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다가 이제 또 어떠한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글쎄요, 그냥 계속 횡보를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코스피는 횡보를 하다가 한번 또 상승 모멘텀이 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월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네, 뭐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상으로는 한 900이래. 3120포인트, 3120포인트 깨면은 한 3070포인트까지 이렇게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ABL 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오늘 지수가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18%대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ABL 바이오는 다행히 이제 2만원대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는 모양이고요. 그럼 여기서 횡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시장 흐름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재료가 한번 나오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이제 ABL 바이오도 많이 떨어질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좀 의외로 오늘 잘 버텨줬어요. 의외로. 네.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고 일단은 근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좀 관망을 하도록 하면서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19,750원과 20,050원 그렇게 한번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보고 계속 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지수는 빠졌지만 다행히 주가를 잘 방어를 해줘서 좀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수급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쵸.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다 매도를 했는데 ABL 바이오는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의외네요. 오늘은 또 이런 날은 또 오랜만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지수가 빠지면 보통 거의 다 빠지고 이제 수급이 안 좋으면 수급도 계속 이제 따라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시장을 약간 역행하는 이런 수급과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2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는 아마 여기에서 한번 주가의 업그레이드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임상에 대한 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니까 뭐 우리보다 훨씬 소식통은 빠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도 어느 정도 ABL 바이오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기금도 매수를 좀 해줬네요. 네,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오늘 좀 홀로 보험과 연기금이 같이 좀 매수를 해줬고 금융투자랑 투신 쪽에서는 오늘 매도가 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줘서 네, 주가를 좀 약간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만약에 또 좋아지면은 지수 따라서 올라갈 거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한 2만 한 3천원대 2만 3천원대 좀 안착을 하다가 한번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한번 좋은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그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실적 발표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그 4분기 발표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와 그 다음에 1분기 발표 이후로 근데 분기 그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거 다트에 들어가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더 빠지진 않았지만 당분간은 매수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수급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주가를 좀 계속 방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그래도 양봉으로 좀 전환이 돼줘야 돼요. 네, 이번 주 양봉으로 끝나고 그래야 다음 주부터 약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이제 이틀 동안 조금 잘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번 주에 이제 바램이라고 하면은 한 22,000원 선까지라도 좀 올라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매드팩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약간 그림으로 지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시 6만원 후반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9,500원까지 좀 더 안 좋으면은 여기 아래까지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드팩토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저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60분봉상으로도 봤을 때 72,200원을 일단 지지해주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놓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따라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72,000원 선 이렇게 지지해놓고 만약에 72,000원 선 뚫고 빠지면은 69,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69,500원을 또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또 하방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6만 9천원대고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지금 이제 요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6만 5천원 선까지도 여기 한번 딱 조정 받고 들어 올렸을 때 있잖아요. 여기 한 6만 5천원 선까지 좀 지지선을 그려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지금 매드 팩터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일단은 6월달에 가장 큰 재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하방을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반등이 나오는 것은 거래량이 좀 늘고, 거래량이 여기보다는 좀 늘어야겠죠. 네, 이날보다는 좀 더 늘고 한 요정도 좀 터져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여기처럼 요만큼 거래량 터져주면서 양봉 나왔을 때, 네, 그때가 약간 그 추세 전환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네요. 외국인과 특히 지금 기관이 지금 3일 연속 좀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연기금도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일단은 수급이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이때 사실은 9만원대 올라갔을 때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연속적이지도 않고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매드팩토는 분위기가 쉽게 좀 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도 68,000원 선을 좀 뚫고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주봉상으로도 여기 71,600원, 네, 여기 시가 71,600원, 저가 69,500원 지지해주는지 체크를 해보고, 일단은 다음 주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봉상으로도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고, 네, 주봉상으로 보면 약간 이거를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 제가 패턴을 막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해요. 이게 내려갔다가 이런 패턴, 이렇게 이런 패턴.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은 69,500원에서는 꼭 지지를 해줄 겁니다. 바램이라면은 한 72,000원 선에서는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드팩터는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너무 그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코텍은, 그래도 오스코텍은 오늘 3%좀 상승이 나왔네요. 다행히. 근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오스코텍도 뭐 오늘 같은 날 이제 저라면은 매수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좀 더 는다면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매수를 했다 하면은 짧게 이제 보시는 거죠. 한 41,000원 선까지 좀 더 짧게 볼 수도 있겠죠. 한 39,000원 선. 네, 이렇게 봐서 지금 사고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전략, 이런 전략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오스코텍은. 네,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는 42,200원까지 빠졌네요. 오늘 장중에 이제 딱 4만원 선 터치를 했는데, 그 지노맨 컴퍼니 공모가가 딱 4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4만원에서는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만약에 코스닥이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같이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4만원 선을 이탈을 한다. 4만원 선 이탈을 한다 치면은
37,000원. 네, 37,000원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진짜 미치겠네. 진흥 컴퍼니. 자, 여기 갭 있잖아요. 여기 갭을 아직 안 메꿨어요. 진흥 컴퍼니가. 지금 메꾸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갭 메꾸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하락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노맥 컴퍼니는 이렇게 빠진다는 것을 약간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 갭을 메꾸러 간다. 그럼 이 갭을 메꾸고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네, 37,000원까지는 좀 빠졌다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하락 이유를 찾아야죠. 네, 그쵸? 여기 지금 갭 메꾸러 왔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네, 그러면은 일단 37,000원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올라가면 진호의 컴퍼니도 올라갈 거고요. 성장주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호의 컴퍼니는 일단 4만원을 이탈을 한다면 37,000원 선까지 좀 잡아놓고 대응을, 지금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평단을 많이 낮춰가지고 약간 7만원, 6만원대 오면은 어느 정도 본전권에서 좀 비중을 축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딱 그 중요한 기점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진짜 잘 기다리시는 걸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앞으로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갭을 메꿔주는지 갭을 메꾸고 가는지 아니면은 4만원 공모가를 지지해주고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네, 오늘 뭐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 기관이 지금 계속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와, 이거 사모펀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덜어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냐면 이제 공모가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참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거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나? 이거는 진짜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호행 컴퍼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일단은 거의 다,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4만원 초반대 되니까 이제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까지 딱 내려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공모가를 이탈을 한다면은 그 갭을 메꾸러 갈 겁니다. 갭을 메꾸러 갈 거기 때문에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호맨 컴퍼니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드리기 힘든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게 참 저도 참 힘드네요. 저는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차라리 그냥 리뷰를 좀 쉴까, 그게 나을까 싶기도 했는데, 제가 또 쉬어버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 약간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계속 리뷰를 좀 하도록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근데 앞으로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좀 올라갈 거라는 것은 분명히 좀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이제 어디가 되느냐가 이제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근데 지노맨 컴퍼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빠질 때까지는 다 빠졌습니다. 빠질 때까지 다 빠졌고 약간 저기 기술적 반등으로 한 49,000원까지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4만원 이 공모가 근처에서 그다음에 그 갭 그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한번 바닥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응을 잘 해서 좋은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바이오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걸로 살짝 위안 삼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반도체는 그래도 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도 괜찮은데 사실 우리 바이오 종목들은 오른 것도 없는데 많이 빠지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젠가는 우리 지금 이 네 종목들 에이벨, 바이오, 벡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투자를 길게 좀 보고 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좀 바이오 종목들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들은 또 이렇게 계속 그냥 보고 있습니다. 뭐 단돈 지금 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면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 좀 지지 반등이 좀 나오는지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는 무조건 오릅니다. 네,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반도체를 지금 계속 이렇게 주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페스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네페스도 빠질 때까지 빠졌습니다. 네페스도 많이 빠졌죠. 여기 3만 한 5천원까지는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들도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도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61선, 네, 61선이 이제 생명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61선을 지지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오늘 YG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YG가 많이 오른 이유는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YG 같이 이렇게 조금 거래량 한번 터져주고 양봉 나왔을 때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매수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매수는 하진 않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도 약간 글쎄요,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가려면 어떤 뉴스가 좀 있어야 될까요? 근데 다행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좀 빠지다가 오늘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약간 LNF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도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방어를 해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업에 대한 공부는 조금이라도 있어야겠죠. 특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죠. 그 공급사나 뭐 이런 그 밸류체인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밸류체인만 이해를 조금 하셔도 투자하시는 데는 2차전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EST도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공부했었던 종목인데, 이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이때 진짜 분위기 좋았거든요. 이때까지 17,600원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한번 들어갈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ST
아마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면 같이 좀 올라갈 겁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추세를 너무 많이 이탈했어요. 네, 엄청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주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덕산 네오록스, 그게 좀 선반영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도 좀 있어요. 지금 덕산 네오록스나 그 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3.4%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2분기 넘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또 올라가면은 미리 좀 선반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효동첨단 소재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6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좀 회복을 했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얘는 돌파 매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44만원 선 넘었을 때 43만원? 네, 43만 500원 정도 넘었을 때, 고가죠. 43만 500원 맞네요. 네, 43만 500원 넘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거든요. 아니면 나는 그냥 빠질 때마다 그냥 모아 가겠다 하시면은 뭐 지금 정도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그 이슈가 있었죠. 그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갭으로 뛰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또 반도체 관련 이야기 나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이 또 한미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9,000원 정도 지지해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는 이제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제가 요거는 몇 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 종목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좋습니다. 그 동과 그 기술 뭐 성공을 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요거 국내 최초 항공우주용 특수 동박을 양산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실적에 대한 이런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네, 이런 종목들, 네,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참 이런 바닥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3월 16일 날처럼 뭐 10% 9% 올랐을 때는 또 뭔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대 양보 한번 떴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매수해서도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아래꼴이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요럴 때 잡는 거는 진짜 고수, 약간 차트 고수. 네, 저는 차트를 뭐 맹신하진 않아서 뭐 이러한 아래꼬리, 이제 약간 망치형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건 참 누가 만들어냈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심텍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조정을 잘 받았는데, 한 21,000원 선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지금 우리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은 좀 물을 탄다기보다는 좀 관망을 해놓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오를 날들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좀 2분기부터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업종들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 나시면 이제 그걸로 이제 물을 조금 타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이런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종목들에 소액이라도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미국 소비자 지표가 발표가 나요. 그러면은 아마 미국 시장은 그 소비자 지표에 따라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수치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미국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장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또 내일 장 마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그래도 힘든 하루였지만 남은 하루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요. 잠이 보약이니까 푹 주무셔야 또 이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고 그래야 더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